초압축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는 무엇으로 만들까? 한마디로 영어의 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어로 만들어요. 영어는. 그러면 단어의 수는 몇 개냐? 뭐 몇십만 개 막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사실상 무한개죠. 근데 그거를 종류를 나눌 수는 있어.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수는 바글바글하게 많지만 뭐 성별이라는 기준에 따르면 남자 여자 두 종류 나오는 것처럼 의미에 따라서 나누면 8종류가 나오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품사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데 단어의 수는 사실상 무수히 많다. 근데 문법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문법 특성이라는 거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문법 특성이라는 그 의미라는 기준에서 단어를 나눈 걸 품사라고 부르고 이게 8종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팔품사는 여러분이 자동으로 그냥 바로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사라는 건 뭐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유무형의 대상이래. 책상, 의자, 지금 제가 앉아있는 방에도 명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가방, 달력, 거울, 뭐 휴대폰, 뭐 이런 식으로. 무형의 대상도 돼요. 사랑, 우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명사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명사 대신 쓰는 거죠.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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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 이러면 너무 명사가 반복되니까 he, 뭐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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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이러면 또 명사가 반복되니까 뭐 it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로 뭐 꾸미는지가 중요하죠. 명사를 꾸며요. 그래서 꾸민다는 건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해주는 거거든. A beautiful girl 보면은 걸이 명사잖아요. 근데 어떤 걸이야? beautiful한 걸이래. 명사를 꾸며 정보를 더해줘. beautiful 없었으면 이 걸이 beautiful한지 아닌지 몰랐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정보 하나 얻은 거죠. 그리고 부사는 꾸미는 게 좀 많아요. 뭐 장소, 방향, 시간 등을 나타내서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 다 나타낼 수 있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밉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She speaks English well 이라고 돼 있는데 well이 부사죠? 말을 하는데 잘해. 동사 꾸미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얘가 부사죠? 얘는 형용사고요. 왜냐면 여자가 있는데 명사인데 친절한 여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형용사. 근데 어떻게 친절해? 되게 친절해.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 꾸미는 부사인 거고요. She speaks English very well. 두 개가 있네, 부사가. 근데 얘는 뭐 꾸미는 부사야? 동사 꾸미는 부사인 거고. 영어를 잘 말하는데 되게 잘 말해. 그러면 얘는 무슨 부사야? 다른 부사를 꾸미는 부사인 거죠. 그리고 obviously she was drunk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막 그녀가 비틀비틀해. 그리고 좀 희미하게 술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술 취했다는 건 분명해. 그러면 이 분명이란 부사가 뭐 꾸미는 거야? 그녀가 취했다라는 이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부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치사는 뭐예요? 일단 명사 앞에 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팀을 짜요. 전명. 그리고 나서 그 팀이 다른 낱말을 꾸며요. 예를 들어 the book on the desk 라는 표현이 있을 때 얘가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팀 짰죠? 전치사 명사. 그래서 얘가 뭘 꾸며요? 책을 꾸미지. 정보 더해주잖아. 책인데 책상 그 위에 있는 책이라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게 전치사다. 근데 이 책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전명에서 이 명, 전치사랑 팀 짜는 명사 있잖아요. 얘를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얘를요. 자, 머릿속에서 생각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로 들어가자면, 구는요, 중심 단어,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에 달라붙은 말들의 덩어리가 구예요. 예시로 beautiful girl을 보죠. 여기서는 명사는 걸밖에 없어. 근데 얘가 헤드야. 걸에 어랑 beautiful이 달라붙은 거라고. 근데 헤드가 명사니까 얘는 뭐라고 불러요? 명사구라고 불러요. 저는 NP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심 단어, 즉 헤드를 중심으로 뭉친 단어의 덩어리인데, 결국엔 이런 거예요. 명사구라는 건 명사라는 헤드에 다른 단어들이 달라붙은 거고, 형용사구라는 건 헤드가 형용사인데 걔 주변에 다른 단어들이 달라붙은 거고, 부사구라는 건 헤드가 부사인데 주변에 다른 단어가 달라붙은 거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정사예요. 한정사는 좀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잘 봐놓으셔야지. 한정사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첫 번째는 명사구의 경계를 한정해요. 두 번째는 명사의 의미와 무관할 수 있어요. 자, 이거를 다음 표현 아까 봤던 거 명사구 가지고 봅시다. A beautiful girl. 걸이 헤드죠. 걸이라는 명사를 헤드로 삼는 명사구인데, 걸이라는 헤드에 어랑 beautiful이 와서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가 한정사구, 그러니까 여러분은 관사로 알고 있겠지만 관사가 이제 한정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eautiful이 형용사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걸만 쓰면은 너무 추상적이야. 아이, 걸이라는 이름 속에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걸 1, 2, 3, 걸 n, 걸 무한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a girl이라고 딱 해주면 이 한정사에서 여기 부정관사 어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 언제 써요?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다, 단수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게 얘잖아. 그러면 그냥 걸이 아니라 걸을 쓰면은 이 중에 어떤 걸인진 몰라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 찍어줌으로써 무한이 아니라 명사구의 경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게 한정사라고. 그리고 이제 beautiful과 어를 좀 비교해 볼게요. beautiful은 형용사고 어는 한정사라고 말씀드렸죠. beautiful은 예쁜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예쁜 소녀 있을 수 있죠? 현실에 존재하죠? 근데 한정사, 관사, 어는 뭐라고?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라는 뜻이라며.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하나인 소녀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 어떤 소녀의 그런 성격이 있어? 이게 두 번째, 명사의 의미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정사의 특징 두 가지는 뭐예요? 추상적인 명사구의 경계를 한정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형용사와의 차이점, 명사의 의미와는 무관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정사와 가산성 들어갈 건데, 이게 명사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정사 중에 셀 수 있는 명사랑만 써달라 그러는 한정사가 있고요. 셀 수 없는 명사랑만 써달라 그러는 한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눠서 알아놔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막 다 외우고 뭐 이러는 건 아니고,
제가 몇 개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해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거는 한번 어디선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a few랑 a riddle. a few랑 a riddle이요, 의미로 놓고 보면 한 팀이야. 약간이란 뜻이야. 근데 어를 떼고 보면은 둘이 뜻이 완전히 바뀌어요. 거의 없는, 거의 아닌 이런 뜻으로 바뀌어. 그래서 뜻으로, 의미로 보면은 가로가 이제 같은 편인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a few랑 few가 의미는 달라도 같은 편이야. 왜냐면 뒤쪽에 셀 수 있는 명사가 오거든. 근데 a riddle이랑 riddle은 뒤에 뭐 와요? 셀 수 없는 명사가 와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한번 따져보면 이래요. many는 셀 수 있죠. much는 셀 수 없죠.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a few랑 few는 뜻은 다를지언정 셀 수 있는 명사랑 쓰죠. 그리고 a riddle이랑 riddle은 뜻은 다를지언정 셀 수 없는 명사랑 쓰고요. 그 다음에 a number of잖아. 넘버잖아. 숫자잖아. 셀 수 있겠지. 근데 an amount of래. 양이래, 양. 양을 어떻게 세? 그쵸? 아니, 물의 양을 세? 그걸 컵에 담아서 셀 수는 있겠지. 그래서 얘는 이제 셀 수 없는 거고요, 양은.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뭐 뜻만 알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들이랑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묶어서 모든, 셀 수 있으니까는 다 묶어갖고 모든이라고 하지. 그리고 몇몇의, 몇몇 개의, 셀 수 있으니까 몇몇 개라 그러죠. 각각 한 개씩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둘 다, 두 개라고 벌써 셌잖아. 그리고 이더 니더, 둘 중 하나건 둘 다 아니건 일단 둘이라고 셌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랑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일단 얘네만 구별해 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은 애들만.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랑 쓰는 거, 없는 명사랑 쓰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쓰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일단 두 개만 할게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방금 아까 전에 했던, 제가 했던 그거 있죠. 자, 그러면 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사요, 우리 배웠던 한정사에 관사가 들어가요. 한정사의 그 일부야.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어나 언, 부정관사랑 정관사 더를 배웠죠. 어나 언은 언제 쓰는 거였어요?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 단수일 때. 더는 언제 써요? 특정할 수 있을 때 쓰는데, 특정할 수 있다는 거는 모두가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지 같은 거 보면은 더 언제 쓰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주로 이런 설명들이 있어요. 앞에서 언급됐던 대상에단 더를 쓴다. 당연하지. 왜? 앞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알아. 그리고 뭐 대화 중에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어. 그러면 너나 나나 눈앞에 보고 있는데 지칭이 가능한데 당연히 너도 알고 나도 알겠지. 그리고 가끔 그 문법책 중에 세상에서 유일한 것일 때 더를 쓴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세상에서 유일한 거에 더를 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유일하고 그만큼 유명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어서 더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고유명사니까 세상에서 유일한 거긴 한데 우리한테 더를 쓰지는 않지.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만큼 유명해서 다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격, 그럼 보면 어때요? 정관사는요, 이 명사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단순지 복순지 이런 걸 안 따져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지칭할 수 있냐, 특정할 수 있냐만 중요해.
그래서 처음엔 이렇게 묻는 거지. 지칭할 수 있는가? 있어. 그러면 더야. 근데 없어. 뭐 너만 알든지 나만 알든지 뭐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해야죠. 셀 수 있는 명사냐고. 근데 만약에 셀 수가 없어. 그러면 관사 안 쓰고 그냥 그 명사만 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가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면 관사 안 쓰는 거야. 그냥 인포메이션만 쓰면 돼.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면 붙여? 아니지. 세 번째 질문 해야지.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어는 언제 쓰니까? 셀 수 있는 명사 한 개에다 쓰니까. 근데 한 개야. 단수야. 어나 언 붙이면 되고요. 여러 개면은 관사 안 쓰고 그 대신 끝에다 대부분 s 붙여주죠. 복수 형태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더 인포메이션 되죠. 둘 다 아는 거면. 그리고 그냥 인포메이션도 되죠. 근데 언인포메이션이나 인포메이션스는 안 되지. 애플은 대표적으로 셀 수 있죠. 디 애플즈 더 애플 디 애플 되죠. 언 애플 되죠. 애플즈 되죠. 근데 그냥 애플은 안 돼.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 응용해서 한번 봅시다. 넘버 오브랑 더 넘버 오브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명사구잖아. 근데 헤드가 뭐냐? 애플이 헤드예요. 왜냐면 넘버 오브는 우리 어디서 봤어요? 셀 수 있는 명사랑 쓰는 그 한정사에서 봤잖아. 숫자니까 셀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명사구의 경계를 한정해주는 거지 명사구의 헤드는 아닌 거잖아. 얘가 헤드인 거잖아. 그러니까 뜻은 어떻게 돼요? 많은 헤드, 사과들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 이즈냐 아냐를 결정할 때 뭘로 결정해? 당연히 헤드로 결정해야지. 아가 오는 거죠. 근데 더 넘버 오브라는 한정사 배운 적 있나요? 지금 이 영상 안에서? 배운 적 없어요. 우리는 넘버 오브를 배웠지 더 넘버 오브를 배운 적이 없어. 근데 뭐는 배웠어? 정관사 더는 배웠잖아. 그러면 결국에 헤드는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헤드가 뭐야? 넘버죠. 사과의 수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 돼요? 뭐뭐의 수 이런 뜻이 돼. 그리고 뒤에 is나 a는 둘 중에 뭐가 돼요? 헤드가 결정하는 거니까 넘버에 따라서 is가 되는 거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바구니가 있어. 내가 한 개 집었어. 얘가 마지막이야. 일단 다른 거니까 아더기는 해. 근데 지칭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어차피 얘밖에 없잖아.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 그래서 D 아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요. 점점점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개를 집었어. 그 다음 건데 지칭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남은 거 중에 뭘 집을지를 어떻게 알아. 지칭은 안 돼. 근데 셀 수는 있어. 그래서 한 개니까 on other야. 연음에서 another죠. 그 다음 한 개 집었어. 뒤에 더 있어. 여러 개 집었어. 그러면 복수니까 others죠. 근데 지칭 돼요? 지칭은 안 돼. 왜냐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도대체 뭐를 여러 개 중에 뭘 집을지 아냐고.
그러니까 지칭 안 되고 셀 수 있는데 복수니까 adults를 쓰는 거죠. 근데 마지막 집었어. 근데 얘네가 마지막이야. 끝이야. 그러면 일단 other에다가 여러 개니까 s를 붙였고요. 그리고 지칭 돼요 안 돼요? 지칭 되죠 이번엔. 얘네가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the others가 나온다는 거지. 앞에서 배웠던 관사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다 명사를 갖고 올 때도 생각해 봅시다. another는 another니까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단수가 올 거예요. 근데 other는 어때요? 대부분 another 단수, other 복수 이렇게 배우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on이 날라갔으니까 셀 수 있는 명사 복수가 오겠지. 근데 한 가지 가능성 더 있잖아. 아예 셀 수 없는 명사도 올 수 있잖아. on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other information이겠습니까? another information이겠습니까? 당연히 other information이겠지. 이런 식으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계속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제가 2 이상 압축은 어려워. 그 대신 여러분이 혼자서 여러 번 읽어볼 수 있는 기본 그 가이드는 제가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꼭 복습해갖고 내용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